제1장 위험한 제안. 고층 빌딩 47층.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저녁 7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페이스 아키텍츠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세련된 인테리어가 내 초라한 모습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턱선이 날카로운 40대 남성이 대형 창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품격 있는 네이비 정장이 그의 성공한 건축가로서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김민준 대표는 잠시 나를 훑어보는 듯한 시선을 보낸 후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남편의 회사가 많이 어려운 모양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남편 상호의 건설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지 벌써 3개월. 이 대형 아파트 단지 설계 프로젝트만 따낼 수 있다면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프로젝트가 저희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대표는 서류를 펼쳐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력은 충분해 보이지만 문제는 자금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는 선투자금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미 여러 군데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 기회가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간절함이 담긴 내 목소리에 김민준 대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더 굵어지기 시작했고 사무실 안은 은은한 조명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조건을 제시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준 대표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나도 따라 일어났는데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조건이라니 설마. 김민준 대표는 자신의 개인 비서로 일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급여와는 별개로 프로젝트 성사도 보장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제안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렸지만 김민준 대표의 눈빛 어딘가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 빗소리가 점점 거세져 갔습니다. 유리창에는 우리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져 비치고 있었는데 마치 운명적인 만남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떠냐고 물으며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민준 대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제2장 금지된 경계선. 사흘 후 나는 스페이스 아키텍츠의 신입 비서가 되어 첫 출근을 했습니다. 깔끔한 베이지 블라우스와 검은색 타이트 스커트, 그리고 5cm 굽의 구두까지.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김민준 대표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대형 유리창을 통해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곳곳에 배치된 현대적인 가구들이 그의 취향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김민준 대표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따로 부탁드릴 일들이 있을 거라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은은한 남성용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일반적인 업무와는 다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가족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비서로서 김민준 대표의 모든 업무를 보좌했고 밤늦게까지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며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저녁 사무실에는 우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민준 대표는 갑자기 내 어깨에 손을 올렸고 그 순간 전기 같은 충격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에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김민준 대표의 시선이 내 입술에 머물러 있는 걸 느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고 사무실 안의 조명마저 더욱 은밀하게 느껴졌습니다. 김민준 대표는 내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백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남편에게서도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혼자라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대표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민준 대표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고 나는 뒤로 물러나다가 유리창에 등이 닿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에는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이 또렷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영혼이 하나로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마지막 이성마저 흔들렸습니다. 김민준 대표의 손이 내 뺨을 살짝 어루만졌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오랫동안 억눌린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그 키스는 부드럽게 시작되어 점점 격렬해졌고 죄책감과 달콤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거야. 제3장 운명의 갈림길.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완벽한 업무 관계를 유지했지만 저녁이 되면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는 시선들, 스쳐 지나가는 손길들,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감정들. 한 달이 지나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김민준 대표 생각뿐이었고 남편 상우와 대화할 때도 자꾸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좀 이상하지 않냐며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내 손이 살짝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회사 일이 좀 바빠서 피곤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우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요. 가슴이 쿵쿵 뛰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서 왜 이렇게 된 거지? 그 주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김민준 대표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산 프로젝트 현장 답사를 가야 하는데 함께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 제안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부산까지 1박 2일, 둘만의 여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준 대표는 업무상 필요한 출장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이 단순한 업무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던 중 갑자기 김민준 대표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며 나 때문에 밤잠을 잘 수가 없다고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새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서 진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김민준 대표는 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유리창에는 다시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져 비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만 갔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 함께 가자고, 단둘이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상우였습니다. 지금 어디냐며 비가 많이 오는데 조심해서 들어오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죄책감이 폭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남편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곧 들어가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민준 대표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부산 출장 정말 가겠냐고 간절한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그 간절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남편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을 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빗속을 걸으며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대표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이 감정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이란 뭘까? 집에 도착했을 때 상우가 따뜻한 타월을 건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했다며 뜨거운 차 끓여놨으니까 몸 좀 따뜻하게 하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다정한 배려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한 아내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김민준 대표의 마지막 시선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우리의 모습처럼 두 개의 마음이 하나의 몸 안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성숙한 선택. 부산 출장을 사흘 앞둔 목요일, 결국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나니 또다시 우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예상했던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짐은 다 챙겼냐고 김민준 대표는 기대감 가득한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며칠 동안 내린 결론을 말해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부산 출장은 못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대답에 김민준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이상해지고 있다고, 김민준 대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에 김민준 대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김민준 대표 생각만 하고 남편과 있을 때도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김민준 대표는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민준 대표도 알고 있지 않냐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적막한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또다시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로 멀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겠냐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그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약속을 어기려는 건 아니겠지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대표는 약속은 약속이라며 내 남편 회사를 제대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역시 김민준 대표는 신사였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김민준 대표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대로 된 이별을 하고 싶다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간절함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역시 이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준 대표는 내 손을 잡고 유리창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창밖 비는 더욱 굵어졌고 우리의 실루엣이 다시 하나로 겹쳐져 보였습니다. 나를 만나서 많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만 알던 남자가 이런 감정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한 여성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김민준 대표 덕분에 잊고 있던 제 자신을 다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키스는 첫 번째와는 달랐습니다. 격정보다는 아쉬움이, 욕망보다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며 이 모든 게 아름다운 꿈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3년 후 우연히 카페에서 김민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멋있었고 나는 좀 더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상우의 회사는 그때 그 프로젝트로 완전히 회복되었고 우리 부부 관계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잘 지내냐고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김민준은 어떻게 지내냐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따뜻한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그 선택이 옳았어. 어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금지된 사랑의 달콤함과 아픔, 그리고 성숙한 포기를 통해 배운 진짜 사랑의 의미. 비 오는 날이면 가끔 그 유리창을 떠올리지만 이제는 죄책감 대신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